졸지에 부지휘자 하려고 왔던 주빈 메타가 덜컥 상임지휘자가 돼버렸습니다. LA 필하모닉이. 예. 네. 그래가지고 LA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가 돼서 62년도부터 78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상임지휘자를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지휘자는 이름으로만 치면은 네임밸류라 그러나? 그렇죠. 그거는 정말 최고죠. 네, 최고죠. 아무도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 지휘자인데 바로 주빈 메타입니다. 맞습니다.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가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다를 텐데 어떻게 유명한 지휘자가 됐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주빈 메타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 애호가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이 확 가는 지휘자는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대중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빈 메타의 그 음악성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면이 많은데요. 네. 아마 유럽에서 공연을 보시거나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의 주빈 메타의 위상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는 흔히 이제 3테너 전문 지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과 빈 필하모닉이 가장 선호하는 네.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안정되게 많은 오케스트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휘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참 최근에 이제 주빈 메타의 모습, 작년에 이제 2019년에 오랜 세월 맡아오던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를 이제 난 더 이상 건강도 그렇고 이제 퇴임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임 연주회를 했던 그런 연주회, 그리고 또 최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항상 에너제틱하고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친절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좀 쇠약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번 시간에 주빈 메타를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어쩌면 혹시 우리에게 주빈 메타와 이렇게 만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오늘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를 조금 더 우리가 바로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의자 같은 데서 앉아서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근데 그런 게 다른 과거의 지휘자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첼리비다케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가 됐을 때 70대 나이 이후에는 주로 앉아서, 이제 이분 또 하셨던 게 브루크너 같은 긴 작품들이라서 앉아서 하셨고, 느릿한 동작으로, 오토 클램페러 대표적으로 그런 지휘자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앉아서 지휘를 하셨는데, 이렇게 천천히 큰 동작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지휘하시는데도 그 카리스마, 아우라. 그렇죠, 아우라, 음악성은 정말 전혀 빛을 발하지 않고 뭔가 더욱 심오하고 중후한 그런 원숙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빈 메타는 저도 항상 에너제틱한 모습만 보다가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이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음반과 영상들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이미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근데 그런 거를 직감을 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뭐 베를린 필을 비롯해서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지금 주빈 메타 지휘자를 되게 모셔서 연주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빈 메타라는 지휘자가 최근에 이제 오케스트라들이 이분에 대해서 보이는 경의,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분이 어떤 존재감을 가진 지휘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주빈 메타는 아시다시피 인도 지휘자죠. 인도의 뭄바이에서 1936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4의 나이를 연세이신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는 오케스트라 운동의 선구자였던 이 멜리 메타라는 분인데, 본인 스스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뉴욕의 줄리아드의 유명한 갈라미안 선생님, 우리 정경화 선생님이라든지 핑커스 주커만, 이차크 펄만 이런 명인들을 키워낸 갈라미안 선생님에게 사사받고, 그리고는 또 인도에 돌아와가지고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운영했던 아주 뭄바이 교향악계에서는
뭐 나아가서는 또 인도 교향악계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멜리 메타, 주빈 메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음악적 환경 속에서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랬지만 역시 또 부모님이 음악의 길이란 멀고 험하니 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이래가지고 뭄바이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켰다고 또 합니다. 엄청난 대학을 또 다들 들어가시네요. 어쨌든 의대를 갔는데 이거 도저히 이 공부가 난 적성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의과대학을 다니기 싫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2년인가 밖에 의과대학을 다니지 않고 네. 이 스스로 자퇴를 하고는 부모님께 얘기해서 저 음악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수도인 빈으로 유학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빈으로 유학 가서 빈 국립음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네. 한스 스바롭스키 네. 교수의 지휘 클래스에 들어가서 벌써 4번 정도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클라우디오 아바도, 마리스 얀선스, 다니엘 바렌보임 네. 전부 키워내신 위대한 스바롭스키 교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빈 메타의 어떤 장르 레파토리들도 다 결정이 된 거죠. 네. 말러 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독일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전문가였던 그런 주빈 메타의 어떤 레파토리가 이때 결정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아바도도 동창생이었고 네. 바렌보임도 동창생이었고 이래서 굉장히 그 즐겁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20대 때부터 이 사람 지휘 테크닉이 워낙 뛰어나다라는 게 소문이 나서 네. 자기 스스로 막 연주회를 조직할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데요. 네. 뭐 어떤 연주회는 그 기록에 의하면 쇤베르크 음악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짰던 그런 경우도 있다고. 거의 현대 음악제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식견이 굉장히 뛰어났던 네.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뭐 몇 가지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1961년에 그 몬트리올 심포니, 네. 캐나다의 몬트리올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이렇게 발탁이 되게 됩니다. 정말 그 1960년대 초면 이분이 아직 20대 후반일 텐데요. 이때 벌써 네. 발탁이 돼가지고 음악 감독을 하는데 그때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LA 필하모닉, 네. 미국 서부의 명문 오케스트라인 LA 필하모닉이 이제 음악 감독으로 게오르그 솔티, 게오르그 숄티란 뭐 20세기 또 최고의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네. 게오르그 숄티가 음악 감독으로 초빙되면서 주빈 메타가 게오르그 숄티의 어시스턴트, 네. 부지휘자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응시해서 게오르그 숄티 옆에서 부지휘자 일을 하려고 LA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게오르그 숄티가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주빈 메타라는 이 젊은이를 그 내 부지휘자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왜 니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주빈 메타를 마음대로 뽑았다고 그걸 화내가지고 그냥 그만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졸지에 부지휘자 하려고 왔던 주빈 메타가 덜컥 상임 지휘자가 돼버렸습니다. LA 필하모닉이. 예. 네. 그래가지고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가 돼서 62년도부터 78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상임 지휘자를 하게 된 거죠. 몬트리올 상임으로 가자마자. 예, 몬트리올 상임도 그 이후에 겸직해서 겸직해서. 67년도까지인가 하여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부지휘자로 와서 좀 보고 배우려고 왔던 사람이 정작 상임지휘자가 그만두게 되니까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당신이 상임지휘자 일단 해서 해봅시다. 얼마나 주빈 메타의 실력을 높이 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지휘자들 계약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단위로 되니까요. 해봤는데 뭐 역시 단원들 평도 안 좋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만 한 단발성으로 끝날 텐데 무려 15년 계약을 2번이나 갱신해서 15년이나 상임지휘자를 했다는 거는 얼마나 단원들의 지지 그리고 경영진에서도 운영진에서도 굉장히 흡족해했고 정말 그 미국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서 주빈 메타가 얼마나 인정받았었나. 그리고 또 사실 이 LA 필하모닉 때에 이 LA 필하모닉의 레파토리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정통 후기 낭만주의 음악들. 사실 게오르그 숄티가 이 오케스트라를 오게 되면 기대했던 레퍼토리들을 이 젊은 지휘자가 다 척척 해내니까 이게 뭐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이제 계약이 3번이나 이렇게 돼서 15년간의 그 최장기 상임지휘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쉬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간 곳이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뉴욕 필하모닉이었죠. 뉴욕 필하모닉에서도 78년도부터 상임지휘자를 해가지고 91년도까지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 필하모닉이라는 이 기가 센 오케스트라를 아주 그냥 부여잡고 이렇게 이끌어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참 뭐라 그럴까, 뉴욕 필하모닉 시절에 주빈 메타의 음악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주빈 메타의 어떤 그 잘못이랄까 그런 거보다는 뉴욕 필하모닉의 그때의 어떤 그 스타일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을 그만둔 이후로는 어떤 지휘자가 와도, 심지어 피에르 불레즈 이런 대단한 분이 와도 계속 뉴욕 필하모닉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내리막길이랄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주빈 메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뉴욕 필하모닉 자체가 좀 이 속된 말로 지휘자 말을 좀 안 듣는 오케스트라라고 너무 좀 유명해서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욕 필하모닉 시절은 주빈 메타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가져다 주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운영진 그리고 뉴욕 시민들은 주빈 메타를 다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 역시 성공적으로 뉴욕 필하모닉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입니다. 음악적인 완성도와는 별개로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의 감독을 맡은 커리어들도 보면 이스라엘 필하모닉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70년대 후반부터 작년에 2019년까지 자기 스스로, 그것도 이스라엘 필하모닉에서 계약을 뭐 바꾼 것도 아니고 이분은 말하자면 종신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좀 상임지휘자의 어떤 책무를 하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스스로 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필하모닉만 오래 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지금 40년을 넘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이분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건데요. 이 사실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5년 하고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해서 10년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들 재임 기간을 보시면 10년 되는 지휘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맡았던 오케스트라들마다 10년 넘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 필은 40년 넘게 하셨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5월 음악제 오케스트라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의 상임지휘자를 85년부터 2017년까지 하셨습니다. 이것도 30년 넘는 기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힘이란 무엇인가? 이분을 저도 이제 딱 한 번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만